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제10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앞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복지에 관련된 이론, 그러니까 이제 이념이나 이론 이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운동이나 지역복지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역복지의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함없이 인보관이나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만의 이론과 로스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지역 추진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론들은 변함없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한번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장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실질적인 지역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 지역사회에 관련된 이념이나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출제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실질적인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해서 보기가 나오는데요. 전통적인 전문 사회 사업 실천의 한 방법이며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나올 텐데요. 전통적인 전문 사회 사업의 실천의 한 방법 이러면 여러분들 벌써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개별 사회 사업, 그다음에 집단 사회 사업, 그다음에 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것은 보다 조직적이고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의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지역화폐 운동, 지역사회 보호, 가상공동체, 시설보호, 지역사회 조직.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전통적인 전문사회 사업의 실천의 한 방법 그러면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시오가 지역사회 조직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인데 뒷부분을 보면 조직적이고 그쵸. 벌써 조직적이고 나왔고,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의도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그럼 벌써 지역사회 조직이다. 라는 거 나오죠. 그쵸? 답은 지역사회 조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역화폐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복지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 운동 이러면 그 지역사회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 단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것이고요. 지역사회 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주로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보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요보호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가상공동체는 우리가 기능적인 공동체 개념으로서 21세기의 기능적인 지역사회 개념이죠. 그렇죠? 이제 시설보호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의 지역사회 조직이고요. 2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만이다. 어떤가요? 로스만은 지리적인 지역사회,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입니다. 로스.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장애인 부모회는 지리적 지역사회에 해당한다. 장애인 부모회는 지리적 지역사회가 아니라 그쵸? 기능적 지역사회에 해당하죠. 그쵸? 기능적 지역사회는 바로 자신들의 어떤 지리적인 공통점은 없어도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 추구를 위해서 모이는 게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죠.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에는 지리적 공통점은 없지만 어떤 장애인 자녀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쵸.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죠. 교통 및 통신수단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활동권이 넓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나와 똑같은 지역에 살지 않아도 똑같은 어떤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4번은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런가요?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화 이후에 공동사회가 발전되어 왔다. 아니죠. 산업화 이후에는 이익사회가 발전되어 온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지역사회의 복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지역사회 복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념. 그러면, 자, 볼까요? 1800년대부터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역사에서 살펴봤지만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이면 무슨 시기가 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COS와 뭐죠? 인보관 시기죠. 그쵸? 인보관 시기. 이때 영향을 미친 거. 여러분, COS와 인보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COS는, 그쵸? 사회 진화론. 그쵸? 사회 진화론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보관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급진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나와야 되죠. 이게 이념으로 제가 표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급진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영향을 미친 이념이 아닌 것은 보면 1번은 사회진화주의, 2번은 급진주의, 1번 사회진화주의 COS죠. 2번 급진주의, 인보관, 그쵸? 실용주의, 인보관, 자유주의, 인보관. 그러면 5번 민권운동. 민권운동은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민권운동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영향을 미쳤어요. 흑인 민권운동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답이네요. 그쵸? 3번은 5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찾기가 답을 찾기가 훨씬 쉬우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복지에서 갈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갈등이론은 뭡니까? 갈등이론은 지역사회복지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쵸? 그 갈등을 유발시켜서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 그쵸? 그래서 불평등의 관계를 바꾸고,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갈등이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번 호만스와 블라우에 의해서 형성된 이론이다. 호만스와 블라우 하면 여러분들은 사회교환 이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쵸? 사회교환 이론이고요. 그러면 1번은 가번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불평등 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이것은 갈등 이론 맞죠? 그쵸? 나번은 맞고요. 자, 인간이 환경과 교류하며 적응과 진화를 한다. 환경과 교류하며 적응과 진화한다는 것은 생태체계, 생태이론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번도 아니죠. 그쵸? 라번,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갈등이론이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쳤죠. 그쵸? 그러니까 나와 라번이 답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가번은 사회교환이론이고 다번은 생태이론. 그러니까 나와 라. 그러니까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은 나와 라가 맞는 거죠. 그쵸? 지금 이런 4번 같은 문제는 약간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 5번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도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쵸? 자, 보시면 자, 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수립됐다. 자, 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쵸? 그래서 2005년. 자, 그러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됐다. 1992년이죠. 그쵸?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거는 1999년이지만 시행된 거는 200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제정이냐 시행이냐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정이 보통 되면 시행은 그 다음 해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행된 해를 물어본 거니까 2000년이 되겠죠. 그렇죠? 2000년.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평가 법제화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근거해서 실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가 될까요?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이 제일 먼저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가 제일 먼저인 걸 찾으면 3번이 되겠네. 그쵸? 3번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먼저고요. 그쵸? 그 다음이 1997년 사회복지시설평가법제화, 그 다음에 다번 2000년, 그 다음에 가번 2005년. 그러니까 나라다가. 그쵸? 나라가다가 아니라 나라다가. 그쵸? 그래서 3번 답이고요. 그쵸? 요렇게 연도, 현재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 법제론도 어차피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지역복지에 관련된 것도, 연도를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기능은, 자, 우리가, 지역사회 기능으로 나눈 학자는 누굽니까? 길버트와 스펙트.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해보면 유형으로 나눈 학자는 더넴이고요. 그쵸? 척도로 나눈 학자는 누구죠? 리피트. 그쵸?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지역사회 내에 경찰과 사법권을 통해 그 구성원들에게 순응하도록 강제력을 발휘한다. 그쵸? 강제력을 발휘한다. 자, 사법권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 통제 기능이 되겠죠. 그쵸? 길버트와 스펙트가 구분한 것 중에서는 사회 통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 통제 기능. 그 다음에 생산과 분배와 소비는 경제 기능이 되겠고요. 그쵸? 사회화 기능은 뭐가 될까요? 가족 기능. 그쵸? 사회 통합 기능은 종교 기능이 되고요. 상부 상조 기능은 사회 복지 기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이론에서 하드캐슬 등이 제시한 권력 균형 전략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교환 이론에서 하드캐슬이라는 학자는 사실은 처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 하드캐슬이라는 학자는 다루지 않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호만스와 블라우 이런 학자들만 다루는데 이 하드캐슬이라는 학자는 잘 다루지 않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드캐슬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균형 전략 이론은 뭐냐면 하드캐슬의 균형 전략 이론은 뭐냐? 보시면 그 A와 B가 있으면 이 A와 B의 힘의 균형, 권력 균형이 힘이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평균을 이뤄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이것을 힘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쵸?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취하는 이것이 바로 균형 전략 이론이에요. 그래서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 A와 B가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교환을 하는데 보시면 자원을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에 다른 자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A와 B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A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적고 B가 갖고 있는 자원이 훨씬 크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자원이 B의 종속이 돼버린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원을 찾아요. 다른 자원을 찾고 다른 자원을 찾아서 가고 다른 자원에 이제 C와 D를 끌어들여서 이 자원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B의 자원과 크기를 맞춘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경쟁 이론. 그러니까 왜? 어차피 처음부터 큰 자원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B라는 회사고 A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이 B라는 회사에 흡수가 돼버리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B라는 회사에 흡수를 돼버리면 A라는 회사가 이제 이것을 여기다가 흡수당하고 자기가 다른 회사를 설립해서 이 B라는 회사에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른 회사를 세우고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다른 새로운 큰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거의
비슷하도록 이렇게 여러분 왜 우리 드라마 보면 가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 뭐죠 아버지의 회사를 이렇게 먹히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복수하려고 다른 이제 그 회사에 가서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갖고 점점 이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잠식해 먹죠.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주 회의에서